이 당시에 외국인들이 매수하고 나서 가장 먼저 뭘 했냐면요, 배당 수익률을 올려버려요. 자, 이거를요 대구 부동산 시장에 넣으면은 똑같죠. 반갑습니다. 청춘동산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요, 유명한 사진이죠. 계약자가 자이르네 측에서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고,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잘못된 결과가 도출되었다라고 하면서 견본주택 안에 모형을 이제 부셔버린 그런 사건이었는데, 그 당시에 대구 부동산 시장의 모습을 대변해주는 그런 사진이죠. 부동산 투자든 마케팅이든 좀 사고의 전환, 생각의 전환이 있어야지 저는 높은 수익을 얻어갈 수 있다라고 믿고 있고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동의하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요, 이 당시에 주변 사람들한테요, 이거 던진 사람한테 상 줘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반농담식으로 이야기를 했지만요, 모형도가 뭐 한 1억 얼마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1억 원을 들여가지고 전국에 홍보를 할 수 있는 효과는 거의 뭐 없을 거예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걸 한번 던져갖고 부수면서요, 전국에 만촌 자이르라는 걸 다 알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이게 악재라고 생각을 하겠지만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만촌 자이르네라는 이런 곳이 안 팔려서 할인 분양을 하고 있네? 그럼 여기가 어떤 곳인지 한번 알아보고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괜찮으니까 투자가 지속적으로 되면서 이번에 완판이 떴는 거죠. 다들 이해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제가 그 당시에도 같은 부동산 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도 이야기를 했더니 약간 저는 좀 이상하다는 식으로 찾아봤으니까. 근데 제 영상 옛날부터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요, 제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금매 위주로 매수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작년 12월에 특례보금자리론 이거 매수 신호다라고 말씀드렸고, 올해 들어서는 주택 계속 사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저는요, 이 당시에 시간이 좀 흘러서 이 사건이 좀 잠잠해지고 나서 자이르네 측에다가 계속 전화해가지고 혹시 모델하우스 좀 촬영할 수 없냐고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그쪽에서는 좀 저를 이상하게 이제 좀 경계하면서 못 찍겠는데, 저는 이게 팔릴 거라고 봤어요. 이렇게 전국적으로 홍보가 되면서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팔릴 거기 때문에 저는 영상 찍어가지고, 미분양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중개사한테 이제 MGM 수수료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노리고 한 4번 정도 전화를 했었는데 다 거절했었어요. 그래서 정말 팔고 싶었는 아파트였음에도 불구하고 저 한 곳도 못 팔았어요. 제가 올 초에 광고 비용 이런 거 없이 정말 이 아파트가 너무 괜찮아 보여서 팔고 싶어서 영상을 찍고 싶다고 전화를 드렸던 곳이 3곳이 있었거든요. 한 개가 이제 범어자이, 그리고 만촌 자이르네, 힐스테이트 동대구 센트럴. 범어자이만 찍게 해줬고 완판 떴죠. 만촌 자이르는 완판 떴죠. 힐스테이트 동대구 센트럴 뭐 곧 완판 예정이라고 하죠. 이런 사고의 전환이 대표적인 게 있는데요, 몇 년 전에 포항 흥해에 지진이 있었잖아요. 이때 거주민들은 아파트가 뭐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 위험하다라고 생각하면서 빨리 빠져나오려고 했었는데, 부동산 투자자들은요, 여기 재건축하겠네? 사야지 라고 하면서 외진 투자자들이 들어가서 매수를 다 했단 말이에요. 결국엔 시간이 지나서 수익은 누가 봤어요? 투자자들이 보게 되는 거죠. 또 다른 예로 우리 IMF 때요,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의 기업을요 8분의 1이 되는 가격으로 매수를 했어요. 코스피 기준으로요 1994년에 한 1140포인트에서요 1998년 말에 270포인트로 주가가 4분의 1 하락을 했고요. 환율 같은 경우에는 800원이던 게 2000원까지 급등하면서 한 2배 정도 올랐죠. 그러니까 달러를 보유하고 있던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주식을 8분의 1 수준으로 저렴하게 매수를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어떤 기업을 매수했냐면요, 좀 안정적이고 현금이 많은 기업들을 매수를 합니다. 그래서 외환은행 보시면 되는데, 이 당시에 외국인들이 매수하고 나서 가장 먼저 뭘 했냐면요, 배당 수익률을 올려버려요. 자, IMF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국가와 기업들 상황이 안 좋잖아요. 하지만은 자기들은 그 리스크를 가지고 투자를 일단 했어요. 그래서 뭐 여기에 이자 비용이든 또는 그보다 더 플러스 되는 수익을 내든지, 그러기 위해서는요 배당 수익률을 올려가지고 거기에서 현금을 이제 빼내는 거예요. 그런 작업을 했는 거예요. 이거를요 대구 부동산 시장에 넣으면은 똑같죠. 외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요, 대구 부동산이 뭐 망한다, 뭐 폭락한다라는 그 당시에 리스크를 가지고
주택을 매수했단 말이에요. 분양권을 매수했다든지. 그렇게 매수를 하고 내가 투자했는 이 비용에 대한 이자 비용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 비용을 세입자를 빨리 마련해가지고 그 세입자에게 비용을 전가시키는 거예요.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아셔야지 어떻게 금융시장이 움직이고 부동산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아실 수가 있는 겁니다. 만촌자이르는요, 미분양 아파트를 공개하면서요, 미분양 아파트가 한 달에 얼마나 줄었는지를 보여줄 정도로 거래가 잘 되었죠. 그런데 다른 아파트들 상담 가보면요, 아, 우리 아파트 분양 많이 되었어요, 뭐 거래 많이 되었어 라고 하는데, 지금 보시면은 다 미공개죠. 그만큼 자이르네가 자신이 있었고요, 눈에 띌 정도로 매달 아파트 판매가 잘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만촌자이르네 100% 분양 완료가 되었죠. 충격적이지 않나요? 불과 몇 달 전만 하더라도 대구 부동산 시장이 망할 것처럼 이야기를 했었고, 저처럼 부동산 시장 매수하세요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은 정말 엄청난 비난을 들었었거든요. 실제 투자자들은요, 그 당시에 리스크를 감내하면서 정말 좋은 아파트들을 담아가고 있거든요. 제가 다음번에는요, 대구 부동산 시장에 또다시 힘을 보태는 그런 정책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1부터 10까지 쭉 설명을 드리고 있거든요. 어떤 이유 때문에 부동산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떤 정책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고, 어떤 악재가 있고 하는데, 뭐 이런 거를 다 설명드렸었는데, 그 중에서 한두 개만 쏙 빼가지고, 네가 떨어진다며, 네가 오른다며 라고 주장을 다들 하세요. 유튜브 보시면 댓글로. 꼭 그런 게 아니고, 그 시장 상황에 따라서 움직임의 변화가 다 달라집니다. 네, 그거를 지속적으로 몇 년간의 앞으로의 움직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네, 오늘 영상 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다음번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